어, MVC는 우리가 그동안 JSP를 할 때 다뤘었던 그 MVC 모델북 컨트롤러 맞고요. 그거를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어떻게 구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고요. MVC 간단하게 끝내면 간단하게 그려보면 이거죠. 모델, 뷰, 컨트롤러. 그다음 저 화살표는 그 리퀘스트가 흘러가는 그런 방향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최초에 리퀘스트가 들어오면 컨트롤러가 리퀘스트를 받아서 백엔드 작업을 하고요. 백엔드 작업을 할 때 모델 클래스가 필요할 수가 있어요. 모델 클래스를 메서드의 아규먼트로 전달을 하거나 혹은 메서드의 리턴 타입으로 모델 클래스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컨트롤러는 그 자기가 백엔드 작업을 끝낸 그런 작업을 뷰한테 넘겨서 뷰가 그 화면을 만들어 주겠죠. JSP를 할 때 저희가 컨트롤러를 서블릿 클래스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뒷단, 서블릿 뒷단에서 백엔드 작업을 하는 클래스들을 서비스 클래스, DAO 클래스 이렇게 만들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델 클래스는 데이터베이스 연동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있는 구조와 같거나 혹은 2개 이상의 테이블을 합치고 조인하거나 혹은 하나의 테이블을 여러 개의 클래스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테이블의 그런 형태들을 모델 클래스로 구현을 하는 거고요. 뷰는 서블릿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JSP를 이용하게 되면 조금 더 쉽게 뷰를 구현할 수가 있죠.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많이 보셨던 그림이고 저희가 프론트 컨트롤러를 만들었었고요. 프론트 컨트롤러 하나를 만들었었고 여기에서 여러 개의 컨트롤러 그 클래스들을 만들었었죠. 리퀘스트마다 처리하는 그 리퀘스트 URL을 분석해서 그 URL에 맞는 컨트롤러 클래스의 메서드를 호출하고 컨트롤러가 리턴해주면 프론트 컨트롤러가 포워드나 리다이렉트를 담당을 했었죠. 그래서 포워드를 하게 되면 JSP로 포워드가 돼서 그 결과가 리스판스로 나가게 되는 이런 구조를 저희가 만들었었어요. 그죠? 이런 구조 만들었었고 이게 조금 더 요 그림을 조금 더 복잡하게 그린 게 우리가 스프링 MVC 프로젝트에서 만들게 되는 구조예요. 스프링 MVC 프로젝트에서 그게 요런 그림입니다. 요런 그림인데 요거 이따가 보여드리고요. 예. 그 사이에 제가 지금 실행이 됐어요. 실행이 됐어요. 드디어 재시작이 됐습니다. 다행스럽게. 네, 이제 저는 여러분들도 혹시 안 되신 분 없으시죠? 제가 제일 늦었죠. 제가 이클립스에서 마켓플레이스 들어가서 마켓플레이스에서 STS 검색하고 STS가 버전이 3.9.14였던 것 같은데 그거를 설치를 하면 이클립스 재시작하라고 나오죠. 그래서 재시작까지가 끝났습니다. 재시작까지가 끝났고요. 이제 마켓플레이스는 그냥 설치가 됐을 때 마켓플레이스의 모습 보여드리려고 한번 띄워봤어요. 여러분들은 뭐 따로 띄우실 필요까지는 없으실 것 같고요. 설치가 되어 있는 녀석들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여기 탭에서 인스톨드라고 하는 탭이 있어요. 마켓플레이스 창에서 인스톨드라고 하는 탭이 있어서 그 설치되어 있는 이클립스의 여러 가지 플러그인들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아마 여기에 이게 있어야 될, 이 목록 중에 인스톨드라고 하는 그 목록 중에 스프링 툴스 3.9.14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될 거예요. 만약에 설치한 거를 삭제하고 싶으시면 여기 메뉴가 있어요. 삭제하는 메뉴가 여기 있으니까 만약에 기존에 있는 걸 삭제하겠다 그럼 여기서 삭제하시면 되고 네. 그리고 다시 설치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모습 보여드리려고 마켓플레이스를 다시 한번 제가 열어봤고요. 자, 그러면 새로 시작된 프로젝트 이클립스요. 이클립스.
제일 처음에 무엇을 해보시냐면 파일에 new라고 하시면 이렇게 쭉 뜰 거예요. 그죠? 우리는 프로젝트를 새로 하나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프로젝트 선택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자, 프로젝트라고 하시면 그동안 우리가 만들어 왔었던 프로젝트는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기본 그 이클립스 프로젝트만 이클립스 기능만 가지고서 웹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만든 거고요. 그게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고, 오늘부터 저희가 만들 프로젝트는 여기에 이런 게 떠야 돼요. 스프링 툴 수트가 제대로 설치가 됐으면 그 새 프로젝트 만들기라고 하는 마법사에서 스프링이라고 하는 메뉴가 떠야 됩니다. 이 두 개가 스프링과 스프링 부트가 뜨는 이유가 아까 우리가 플러그인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플러그인 설치하기 전에는 얘가 없었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 팀 프로젝트 하시기 전까지 만들게 될 프로젝트는 뭐냐면 스프링 레거시 프로젝트예요. 이 스프링 레거시 프로젝트가 MVC 패턴으로 그 구현할 수 있게끔 그 프로젝트 템플릿이 만들어져 있는 게 레거시 프로젝트예요. 네. 그래서 스프링 레거시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시고 넥스트를 하시면 되고요. 넥스트. 자, 여기에서 우선 이쪽 부분 여기는요. 프로젝트 이름 만들어 줘야 돼요. 그죠? 프로젝트 이름을 줘야 되고요. 이렇게 할까요? 스프링 1번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스프링. 새 프로젝트 만들기 그 마법사에서 스프링 레거시 프로젝트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런 창이 뜨는데 여기에 프로젝트 이름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프로젝트 이름 만들어 주시면 되고, 자, 여기에서 무엇을 선택하시냐면 템플릿 부분이 있죠. 템플릿에서 스프링 MVC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 클릭하세요. 스프링 MVC를 클릭을 하시고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런 거 더 추가로 더 다운로드 받을 거예요 라고 하는 게 떠요. 네. 이게 템플릿 다운로드 받은 프로젝트 전체 모양, 뭐 폴더 구조라든가 거기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환경 설정 파일이라든가 미리 만들어진 프로젝트 템플릿이 있어요. 그걸 새로 다운로드 받겠다는 얘기예요. 그냥 놔두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넥스트 버튼을 클릭했을 때 팝업 창이 하나가 뜨는데 새로 다운로드 받는 게 요만큼이다. 계속 할 거냐? 계속 해야죠 뭐. 그렇죠? 그래서 yes.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인 프로젝트를 만들 때랑 약간 다른 게 중간에 하나가 더 떠요. 이게 뭐냐면 톱 레벨 패키지 이름을 반드시 명시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스프링으로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면 그 패키지 이름을 반드시 3단계를 지정을 하셔야 돼요. 적어도. 이유는 말씀드렸죠. 앞에 있는 두 개가 무엇을 의미한다? 회사 도메인 이름 거꾸로 쓰는 거. com.naver, com.google, com.oracle 이런 식으로 그 부분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뒤쪽에 뭐 어플리케이션 이름이나 뭐 그런 종류를 쓰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3단계의 그 패키지 이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에듀 스프링 이거를 spring.edu라고 하는 그 일종의 회사 도메인이 spring.edu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edu.spring 이렇게 될 거고 여기서는 EX1번이라고 할게요. EX1번. 그러니까 exercise 1번이란 뜻이에요.
프로젝트 이름은 스프링 1번이고요. 패키지를 이거를 기본으로 해서 패키지를 얘를 기본으로 해서 이제 이 밑에다가 뭐 컨트롤러도 만들고 모델, 도메인도 만들고 그다음 서비스도 만들고 그다음에 리파지토리 뭐 이런 것들도 만들고 등등등 그런 패키지들을 이 밑으로 이제 만들어 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스프링 프로젝트를 구성할 때에는 반드시 패키지 이름을 먼저 지정하고 들어가요. 이게 이 과정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바 프로젝트를 만들 때나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를 만들 때에는 패키지를 먼저 지정하지는 않고 코딩하다가 필요하면 패키지 이름들을 만들고 그 안에다가 썼었잖아요. 그런데 스프링은 무조건 일단 3단계까지 최소한 3단계까지의 패키지 이름을 지정하고 시작하도록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할 거고요. 앞으로 우리가 스프링 MVC 프로젝트를 만들 때 뭐 스프링 2번 프로젝트는 뭐 EX 2번 이렇게 만들 거고 스프링 3번 프로젝트는 EX 3번 이런 식으로 패키지 이름 바꿔가면서 만들어 갈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패키지 이름까지를 지정하면 그 다음에 여기가 finish. 그래서 finish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필요한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고요. 필요한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프로젝트를 이렇게 보여줘요. 폴더 구조가 좀 많이 복잡합니다. 폴더 구조가 많이 좀 복잡하고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근데 만들었는데 좀 처음부터 에러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냥 기다리세요. 기다리시고. 우선 자바 리소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이런 폴더들이 있어요. src 메인 자바, src 메인 리소스, src 테스트 자바, src 테스트 리소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는 우리가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에서 클래스 만들고 패키지 만들고 클래스 만들고 뭐 이렇게 했었던 부분들 있죠. 그게 폴더가 4개나 돼요. 폴더가 4개나 되고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랑 다른 점은 뭐냐면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에서는 src라고 하는 폴더 밑에서 바로 패키지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그 패키지 밑에서 여러 가지 자바 파일들을 자바 클래스들을 우리가 코드를 작성을 했었죠. 그쵸? 근데 스프링 프로젝트는요. 폴더가 일단 src 메인 자바라고 하는 것까지 들어가요. src 메인이 따로 있고 src 테스트가 따로 있어요. 스프링 프로젝트를 만들면 요거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src 자바가 있어요. 자바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자바 코드만.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src 메인 밑에 자바가 아니라 웹앱이 따로 있어요. 웹앱. 여기가 뭘까요? 여기가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웹앱이라고 만들었던 폴더. 웹 컨텐츠를 제가 항상 웹앱이라고 바꾸고 만들었었죠. 네. 스프링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래서 폴더 구조를 보면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랑 달라지는 그 폴더 구조를 보면 스프링 프로젝트는 소스 폴더에 메인과 그 다음에 테스트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메인 밑에 자바 패키지를 만드는 폴더와 웹앱이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구조가. src 메인 웹앱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src 메인 웹앱. 패키지는 자바 폴더 밑에 패키지들이 만들어져 있고요. 웹앱 밑에 구조를 보시면 여기는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하고 구조가 비슷해요. 웹 inf. 근데 폴더가 조금 더 있죠.
폴더가 조금 더 있고 아예 여기서는 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폴더가 아예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폴더가 여기 들어가 있고 웹 INF 밑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JSP로 MVC 만들 때 이렇게 했잖아요. 웹앱 밑에다가 전부 다 뭐 보드 만들고 유저 만들고 이러면서 JSP를 거기다 갖다 넣었었죠. 그죠? 아예 스프링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웹 INF 밑에 뷰라고 하는 폴더를 하나 따로 더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밑에서 JSP를 만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만들게끔 되어 있고, 네, 조금 기다렸더니 제가 설명하는 사이에 조금 기다렸더니 빨간색으로 에러가 났던 부분들이 다 사라졌네요. 그죠? 사라졌죠. 자, 이게 프로젝트를 만들고 프로젝트를 자동으로 빌드하는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설명하는 동안 그 말씀을 안 드려. 여기 프로젝트를 만들면 이클립스 하단에서 뭔가 일을 하고 있는 거를 메시지를 보여줬을 거예요. 유심히 보신 분들은 여기가 프로젝트를 빌드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거를 보여줬던 부분이에요. 그런 거를 보여줬던 부분이고, 그게 시간이 좀 걸려요. 이렇게 구조가 좀 복잡하다 보니 이렇게 그 프로젝트를 만들고 나면 기본적인 파일들이 이미 템플릿이 들어가 있고 이거를 한번 빌드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걸리고 아까 우리 패키지 만들었었잖아요. 패키지. 그죠? 말씀드렸듯이 src 메인 자바 밑에 그 밑에 이제 패키지가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폴더 구조가 되게 복잡한 거죠. src 밑에 메인 밑에 자바 밑에 azu라는 폴더가 또 생기고 패키지가 결국은 폴더잖아요. 폴더. 그죠? azu, 스프링, ex1번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예요. 폴더가. 윈도우 탐색기에서 보여드릴까요? 윈도우 탐색기에서 그 프로젝트가 있는 폴더를 찾아가 보면 저는 스터디에 만들고 있어요. 스터디에 워크스페이스 폴더가 웹이거든요. 랩 여기에서 만들고 있고 여기에서 지금 방금 만든 게 스프링 1번이었죠. 스프링 1번 이렇게 들어가 보면 네. src 타겟 딱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src 타겟. 소스 코드 작성하는 부분은 전부 다 src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src를 들어가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스 코드가 메인과 테스트로 나눠져 있어요. 메인과 테스트. 테스트는 우리가 나중에 테스트할 때만 사용을 하는 거고 이거는 그 완성된 프로그램을 배포할 때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가 JUnit 테스트라고 하는 건데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실제로 웹 서비스로 웹 서버에 배포가 되는 파일들, 자바 클래스 파일이나 뭐 JSP 파일이나 HTML이나 CS나 기타 등등등 전부 다 무슨 폴더에 만들어지게 되냐면 메인 폴더에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구조가 src 메인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메인 안쪽이 자바와 웹앱으로 나눠져 있어요. 자바와 웹앱. 그래서 이 자바 쪽이 서블릿 컨트롤러 클래스, 서비스 레이어, 그 다음에 리파지토리 레이어, 도메인, DAO. 이렇게 컨트롤러, 서비스, 리파지토리 이런 그 패키지 만들어서 그 자바 클래스들을 그 저장하는 폴더가 자바고 그 다음에 여기에 웹앱이 그 웹 INF라고 하는 그 웹과 관련된 녀석들을 가지고 있는 게 웹앱이에요. 웹앱. 자바까지 들어가 보면 이렇게나 들어왔는데 src 메인 자바까지 들어왔는데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하고 있냐면 우리가 아까 만든 패키지 이름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패키지가 여기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azu, 스프링 1번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이름부터 보니까 컨트롤러라고 되어 있죠. MVC에서 컨트롤러 패키지 클래스인 것처럼 보여요. 네, 소스 코드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자, 그렇게 되어 있고 메인에 웹앱을 들어가 보면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웹 INF 서버 외부에서는 접근할 수 없는 곳이었죠.
만약에 HTML이나 JSP를 그냥 이 폴더에다가 웹앱 밑에다가 JSP나 HTML을 만들어 버리면 그 파일의 이름만 알면 외부에서 바로 직접 파일 이름 엔터 해가지고 열어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런 파일들을 웹 INF 폴더 밑에다가 넣게 되면 직접 접근 못하죠. 그죠? 파일 이름을 알아도 직접 접근 못하죠. 컨트롤러 자바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죠? 아예 스프링은 아예 웹 INF 밑에 뷰즈라고 하는 폴더를 따로 아예 구조를 잡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JSP를 만들어라 라고 하고 있어요. 모든 JSP는 아예 src 메인 웹앱에 들어와서 웹 INF 폴더로 들어가서 뷰즈라고 하는 폴더가 있으니 여기에다 모든 JSP를 넣어라 라고 스프링은 템플릿이 프로젝트 템플릿이 저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기까지 들어가 보면 이제 여기에 JSP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컨트롤러도 만들어져 있고 JSP도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프로젝트 뷰에서 보면 프로젝트 익스플로러에서 보시면 이렇게 보실 수 있으시고 그 다음에 src 메인 웹앱 하고서 웹앱 밑에서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되게 많은 파일들 그것 말고도 뭐 스프링이라든가 뭐 앱 서블릿이라든가 등등등 뭐 이런 또 여러 가지 또 XML 파일들이 또 만들어져 있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요. 일단 컨트롤러 클래스도 있는 것 같고 JSP도 뭔가 있는 것 같고 그죠? 한번 열어볼까요? 홈 컨트롤러 자바 열어볼게요. 홈 컨트롤러 자바라고 하는 클래스를 열어봤습니다. 홈 컨트롤러 자바라고 하는 클래스를 열어봤는데 뭔가 상속받는 클래스가 없어요. 상속받는 클래스 없고 그 다음에 뭔가 홈이라고 하는 메서드 하나만 만들었고 이걸로 끝. 아마 내용 보시면 그렇게 별로 어렵지 않네?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home.jsp 볼까요? home.jsp 어디 있는지는 보여드렸죠, 제가. 네. 자바는 여기 있단 말이에요. 네. 프로젝트 익스플로러에서 이렇게 자바 리소스 밑에 쪽을 열어보시면 src 메인 자바 밑에 패키지가 있고 요거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시면 되고요.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시면 되고 그게 이 자바 파일이에요. 이 자바 파일이고 JSP는 어디서 찾으시면 되냐면 JSP는 여기서 찾으시면 돼요. src 메인 웹앱을 열고요. src 메인 웹앱을 열고 웹 INF를 열고 views를 열어주시면 거기에 home.jsp가 있어요. JSP가 있고 여기 보니까 제목으로 hello world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서버의 시간은 얼마다? 이게 여기 뭐가 사용되고 있죠? 이거 뭐죠? EL이잖아요. EL. 그죠? EL은 서블릿에서 request.set attribute를 했거나 혹은 session.set attribute를 하면 EL로 읽을 수가 있어요. 그죠? 어디선가 그걸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실행시켜 봐야 되겠죠. 일단 프로젝트가 만들어져 있고 뷰와 컨트롤러가 만들어져 있는 것 같으니까 실행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프로젝트 이름에서 오른쪽 클릭하세요. 지금 에러 없죠? 혹시 여기에서 에러가 있는 분 있으세요? 에러가 생겨 있는 분 있으세요? 없죠? 없죠? 그러면 에러가 없으면 프로젝트 이름에서 오른쪽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run as 그리고 run on server 이렇게 하세요. run as, run on server. 그러면 서버는 우리 톰캣 9.0이잖아요. 그죠? next. 이거 그대로 놔주시면 next는 뭐 건드릴 게 없어요. 건드릴 게 없고 finish 하시면 되고요. 아마 브라우저가 하나 열릴 거예요. 브라우저가 열리면서
열렸죠? 보니까 한글이 지금 깨져 보이는 것 같네. 그러니까 뭔가 한글 처리는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헬로 월드 JSP가 보였고 일단 그거를 보기 전에요. 뭐 한글이 어떤지 뭐 이런 것들 보기 전에 주소를 먼저 볼까요? 주소를 먼저 보면 여기가 로컬호스트 8181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EX1번. EX1번은 아까 우리가 여기가 프로젝트 이름이 아니죠. 프로젝트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프로젝트 이름을 만들 때 add.spring.ex1번 하고 만들었었잖아요. 그죠? 그 패키지 이름 3단계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이름. 그 마지막에 있는 이름이 여기 컨텍스트 루트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나중에 바꾸실 수도 있으세요. 어쨌든 그래서 패키지 이름 3단계 중에서 앞에 2단계가 회사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마지막에 있는 3번째가 이 웹 주소, URL 주소에서 나오는 컨텍스트 패스, 컨텍스트 루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그렇게 이루어져 있고 지금 여기가 이런 식으로 뜨고 있습니다. 아마 뭔가 지금 한글 처리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럼 볼까요? 이클립스를 보죠. 이클립스를 보면 페이지, 세션 사용하지 않겠다만 들어가 있고 뭐 태그립 보니까 태그 라이브러리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가 프로젝트 만들고서 JSTL 태그를 넣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태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가 있대요. 그죠? 뭔가 라이브러리 추가하는 뭔가가 있어서 그런 거겠죠? 그렇죠? 뭔가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자, 그러면 JSP를 어디를 수정하면 저 한글 깨지는 거를 우리가 수정해 볼 수 있을까요? 요것 때문에 영어는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the time on the server is는 보시면 그대로 잘 나오는데 아마도 이 뒤에 깨지는 글자들이 2022년 1월 21일 뭐 오전 오후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11시 59분 58초 뭐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인데 이게 깨져 보이죠. 저 한글이 왜 깨졌을까? 깨졌으면 어디를 수정하면 한글이 제대로 나올 수 있게끔 할 수 있을까? 리퀘스트의 문제예요? 리스폰스의 문제예요? 브라우저에서 한글이 깨지는 거는 리퀘스트 문제예요? 리스폰스 문제예요? 리스폰스죠. 서버에서 그 인코딩을 잘못 줬으니까 클라이언트에서 그 응답을 제대로 인코딩을 잘못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두 가지가 가능해요. 스크립트를 사용하는 방법도 가능하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지시자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죠. 네, 여러분들이 그동안 그 자동으로 만들었었던 그죠? 네, JSP 만들 때 자동으로 지시자가 자동으로 들어가고 있어서 한번 그 신경을 잘 안 썼던 부분인데 스크립트베이스로 만든다라고 한다면 이게 빠져 있는 거예요. response set content type 이게 빠져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뭐가 필요하냐면 텍스트, HTML, 그 다음에 캐릭터, set, UTF-8 맞나요? 이거였나? 저도 이 안에 들어가는 문자를 조금 헷갈리고 있네요. 네. 리스폰스의 컨텐트 타입을 캐릭터 셋이 UTF-8이다 라고
자바 코드로 설정을 해주면 아마 한글이 깨지지 않을 거예요. 아니면 어떡하지? 해볼까요? 새로 고치면 해볼까요? 잘 되죠. 잘 되죠. 네. 그러니까 리스판스를 보내기 전에 서버 쪽에서 내가 보내는 리스판스는 UTF-8로 만든 거야 라고 알려주면 클라이언트가 그래 UTF-8로 볼게 라고 하고서 잘 본단 말이에요. 이게 없었던 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이거 말고 이건 자바 코드 말고 이거랑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게 있어요. 자, 저거 주석 처리해버리면 다시 새로 고침하면 여기 여전히 한글 깨지죠. 네, 캐릭터 인코딩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캐릭터. 지시자는 골뱅이. 무슨 지시자냐면 웹페이지, JSP 페이지에 대한 지시자. 여기에 뭘까요? 우리 뭐를 세팅했어요? 밑에서 보시면 컨텐트 타입 세팅했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 컨텐트 타입이라고 하는 거 있죠. 컨텐트 타입. 자동 완성돼요. 그죠? 자동 완성돼요. 얘가 잘못되어 있어서 그런 거죠. 얘가. 이게 아니고 여기를 뭘로 쓴다? 여기를 UTF-8이라고 쓴다. 이 response.set content type과 동일한 그 지시자가 JSP 페이지에 컨텐트 타입을 이렇게 세팅할게요 라고 하는 지시자랑 똑같은 기능. 이게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있었죠. 그동안. JSP, new JSP를 하면 저게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우리.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다가 하나를 더 넣는다고 한다면 페이지 인코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페이지 인코딩. 이것도 똑같이 UTF-8로 맞춰주시면 돼요. 페이지에 컨텐트 타입 써주고요. 페이지에 페이지 인코딩 써주고. 아마 그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에는 이것까지 있었을걸요? 랭귀지 자바 쓰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얘는 굳이 쓸 필요 없다 그랬죠. JSP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랭귀지는 자바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렇게 넣어주면 다시 12시 7분 47초 한글 깨지지 않고 잘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넣어주시면 돼요. 이 부분. 그래서 우리 JSP 만들 때 저거 자동으로 다 들어갈 거예요. 자동으로 들어갈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 조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웹 프로젝트를 만드실 때 그게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도 마찬가지고요.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도 마찬가지고 스프링 웹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예요. 프로젝트 폴더가 딱 있으면 웹 서비스에서는 무슨 파일을 제일 먼저 보셔야 될까요? web.xml이에요. 저는 프로젝트 그 폴더 구조를 설명을 드리느라 자바랑 그 다음에 JSP를 먼저 보여드리기는 했는데 여러분들이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나 혹은 그 스프링 MVC 프로젝트에 대한 그 프로젝트 구조를 분석하고 싶으시면 제일 먼저 확인할 것은 뭐냐면 web.xml. web.xml은 웹 inf 폴더 밑에 있습니다. 얘는 다른 폴더에 있으면 안 돼요.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스프링 MVC 프로젝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web.xml은 웹 서버가 시작이 될 때, 그 웹 서비스, 웹 애플리케이션이 어떻게 동작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를 설정된 것들을 읽어오는 그 설정 파일이기 때문에 웹 서버가 시작될 때 제일 처음 읽어드리는 파일이 web.xml이에요. 그래서 웹 프로젝트를 분석하실 때는 web.xml을 먼저 읽으시면 됩니다. web.xml. 그래서 web.xml을 먼저 볼게요.
web.xml을 먼저 보시면 뭐 XML 시작은 항상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항상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뭐 크게 우리가 관심 안 두셔도 괜찮기는 한데 이 웹앱 안쪽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나 스프링 MVC 웹 프로젝트랑 똑같아요. 똑같고 자 여기에 컨텍스트 그러니까 컨텍스트 파라미터란 뜻이겠죠. 파라미터의 이름은 컨텍스트 컨피그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파라미터 이름이고 그 파라미터의 값은 이거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컨텍스트라고 하는 거는 이것도 일종의 설정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컨텍스트라고 하는 말을 언제 들어봤었냐면 context.xml이라고 하는 XML 파일 만들었던 적이 있었죠. 그 데이터 소스 구성할 때 context.xml이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었었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데이터 소스 그다음에 뭐 javax. 뭐 SQL. 데이터 소스 이렇게 클래스 이름 설정하고 그 다음에 뭐 URL 설정하고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 설정하고 그다음 뭐 그런 것들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컨텍스트에 대한 어떤 설정들을 했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걸 보니까 스프링 MVC 프로젝트에서 컨텍스트를 컨피그 설정하는 위치가 어디다? 웹 inf 밑에 스프링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는데 거기에 root context.xml이라고 하는 파일이 있다. 여기에 환경 설정 정보가 있다라는 뜻이겠죠. 이 파일의 역할이 뭐냐면 우리가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에서 그 context.xml이라고 만들었던 거, 데이터 소스 만들었던 거 그거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게 이 파일이에요. 자, 요거 먼저 한번 열어볼까요? 이거 열어보면 웹 inf 밑에 스프링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 거기에 root context.xml이 있어요. 딱 그 위치에 있죠. XML 파일에서 지정된 대로 웹 inf 하이 폴더가 스프링이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스프링 안에 뭐가 있어요? 스프링 안에 root context.xml이 있어요. 자, 열어볼까요? 열어보시면 여기는 없네요. 설정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아직 설정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빈이라고 시작하고 있고 빈으로 끝났고 여기에 루트 컨텍스트를 이 자리에 정의하면 된다 라고만 되어 있어요. 루트 컨텍스트를 이 자리에 정의하면 돼요 라고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 그 뭔가를 만든 거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 소스나 그런 것들 우리가 그 웹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면서 필요한 그런 클래스들이 있을 거예요. 주로 데이터 소스와 관련된 것들, 커넥션과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을 어디서 만들 거냐면 바로 여기 있는 root context.xml에서 만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따라가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다시 web.xml로 갈게요. 다시 web.xml로 가면 이제 여기까지는 분석이 됐죠. 아, 여기에 뭔가 환경 설정 정보를 설정 정보들을 저장하는 그런 XML 파일이 여기에 있구나. 네, 그런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리스너는 저희가 다루지는 않았어요. 리스너는 다루지 않았는데 우리 그건 많이 했잖아요. 이벤트 리스너 많이 했죠. 뭐 클릭 이벤트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호출되는 뭐 함수, 메서드 이런 거 했잖아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콜백 함수가 실행이 되는 거고 자바에서는 우리가 그 윈도우 빌더 할 때 이벤트 리스너를 함수로 등록하는 게 아니라 클래스 객체로 등록을 하죠. 클래스 안에 뭐가 있으니까 메서드가 있으니까 그
그 객체를 등록해주면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나중에 호출하라고 이벤트 리스너 등록할 때 클래스 등록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거예요. 컨텍스트 로더 리스너라고 하는 거를 등록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org.spring 프레임워크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해주는 리스너가 있는 거예요. 리스너가 있어서 그 리스너 객체를 생성하고 그거를 웹서버에다 등록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만약에 컨텍스트가 로딩됩니다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하면 이 클래스에 있는 메서드들이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뭐 어떤 일을 할지 굳이 관심 안 가지셔도 상관없으세요. 프레임워크가 알아서 잘 해주는 거니까 얘가 그러니까 이 컨텍스트 로더라고 하는 게 얘네들을 읽어주는 거예요. 루트 context.xml이라든가 이런 XML 파일 설정 정보들을 얘가 읽어들여서 그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제대로 동작할 수 있게끔 그 이니셜라이즈 초기화 작업을 해주는 그런 게 컨텍스트 로더 리스너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만약 우리 어제 마지막으로 했었던 게 필터잖아요. 오센티케이션 필터, 인코딩 필터 이런 거 있었죠. 필터가 필요하면 어디다가 작성을 해라? 여기다 작성해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필터가 필요한 경우에 여기다가 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필터, 리스너 설정하는 부분이 필터와 리스너 설정하는 부분이 웹.xml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서블릿 설정. 웹.xml이 하는 일들이 환경 설정 파일이 어디 있느냐? 필터와 리스너는 어떤 클래스들을 사용하느냐? 어떤 서블릿 클래스가 있느냐? 지금 서블릿 클래스가 딱 하나가 있는 거예요. 미리 만들어지는 서블릿 클래스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스프링 MVC 프로젝트를 만들면 그게 역시 마찬가지로 org 스프링 프레임워크 안에 어쩌고 저쩌고 패키지가 쭉 있고 디스패처 서블릿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서블릿 클래스죠. 그러니까 이것도 상속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였죠? HTTP 서블릿이 있었고 그 위쪽에 서블릿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 아무튼 우리가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에서 사용했었던 프로젝트는 HTTP 서블릿이라고 하는 서블릿 클래스를 사용을 했다면 얘를 상속받아서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디스패처 서블릿이라고 하는 걸 새로 만든 거예요. 상속받았으니까 얘는 서비스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겠죠. 그렇죠? 겟방식 처리하는 두 get이라고 하는 메서드 있겠죠. 포스트 방식 처리하는 두 포스트 있겠죠. 그러니까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게 서비스 메서드죠. 겟방식이나 포스트 방식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요청 방식들을 처리할 수 있는 요청 URL과 요청 방식을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 서블릿이 있는데 얘 생성해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블릿 클래스를 직접 만들지 않아도요. 우리가 지금까지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했었던 일들은 그 자바X 서블릿이라고 하는 패키지에 있는 서블릿 클래스를 우리가 직접 상속을 받았어요. 직접 상속을 받아서 거기에서 메서드들 오버라이드를 막 했었잖아요. 서비스 메서드 오버라이드하고 때로는 두 get 오버라이드하고 때로는 두 포스트 오버라이드 했었잖아요. 그 메서드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서블릿이 스프링이라고 하는 프레임워크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생성해라 이거죠. 생성해라. 그리고 그 녀석은 이름을 뭐라고 하겠다? 앱 서블릿이라고 하겠다. 이 클래스를 생성한 객체를 이렇게 부르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스프링이 얘의 생성자를 호출을 해서 객체를 메모리에 만들어 두고 있는 거예요. 톰캣 서버가 딱 시작이 되면
스프링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게 이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하고 메모리에 딱 올려놓고 이름을 얘라고 딱 붙여놓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init param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초기화할 때, 서블릿을 초기화할 때 사용하게 될 파라미터들, 그러니까 초기화 작업에 필요한 설정들, 무슨 파일에 설정되어 있다? 스프링 폴더 밑에, 앱 서블릿 밑에, 서블릿 컨텍스트.xml에 다 설정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이것도 열어보면 되겠죠.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웹 inf 스프링 그 밑에 폴더가 하나 더 있죠. 앱 서블릿. 여기에 서블릿 컨텍스트.xml이 있다. 그러니까 이 XML 파일은 서블릿 컨텍스트.xml 이 XML 파일은 오로지 누구를 위한 거다? 아까 이 디스패처 서블릿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생성될 때 필요한 정보들, 디스패처 서블릿이 생성될 때 필요한 정보들을 이 XML 파일에다가 설정을 하는 거다라는 얘기. 이해되셨죠? 자, 서블릿이 이용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서블릿이 이용하는 게. 우리 MVC 모델 그 그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블릿은 누구 호출하죠? 서비스는 누구 호출하죠? DAO. 그죠? 그러니까 서블릿이 이용할 수 있는 객체들, 서비스 클래스 이름, 그 다음에 뭐 DAO 클래스 이름, 때로는 서비스 거치지 않고 DAO에 있는 메서드 바로 호출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서비스를 거쳐서 DAO를 호출했지만 만약에 정말로 그 SQL 문장 하나만 필요하면 굳이 서비스 만들 필요 없이 서블릿이 바로 DAO 메서드 하나만 호출해도 된단 말이에요. 서블릿이 이용할 수 있는 객체들에 대한 정보들을 여기서 설정을 하는 거예요. 서블릿이 어떤 서비스 클래스를 이용할 수 있고 서블릿이 어떤 DAO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기다 설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내용을 보면 좀 뭐 여기도 그냥 넘어가고요. 여긴 넘어가고 보시면 뭐 이런 게 있죠. MVC 뭐 컨트롤러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설정되어 있고 뭐 리소스 매핑 되어 있고 그다음에 뭐 뷰 리졸버라고 하는 게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네요. 네. 아직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이런 정보들을 서블릿 클래스가 이용할 거다. 그래서 얘를 생성할 때 이 XML 파일을 보게 될 거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숫자 1번이 있는데 이거는 그 로드 온 스타트업 온 스타트업이 뭐냐면 서버 실행될 때라는 뜻이잖아요. 서버가 실행될 때 로드 그러니까 서버에다가 올려주는 거죠. 서블릿을 올려줘야 되잖아요. 서버에 순서가 내가 제일 먼저다 이거죠. 다른 서블릿이 있더라도 다른 서블릿들보다 내가 제일 먼저 올라갈 거다. 나를 제일 먼저 생성할 거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설정도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서블릿 클래스가 하나가 있는데 서블릿 클래스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만들어준 서블릿 클래스가 서버가 시작이 될 때 앱 서블릿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생성이 되는구나. 그리고 생성자가 호출될 때 이니셜라이즈 초기화를 할 텐데 이 XML 파일에 있는 내용들을 보고 초기화를 하겠구나. 그런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내용이 뭐예요? 앱 서블릿은 이 녀석이죠. 그렇죠? 앱 서블릿은 어떤 URL을 처리하겠다? 슬래시로 들어오는 URL을 처리하겠다. 다시 얘기해서 컨텍스트 루트로 들어오는 URL을 처리하겠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사실 이 부분을 web.xml에서 많이 안 하고 어디서 많이 했었나요? 어노테이션에서 많이 했었죠. 그렇죠. 어노테이션에서 웹 서블릿, 이름, 네임, 그 다음에 URL 패턴
이렇게 하면서 설정했었던 부분인데 그게 XML 파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web.xml에. 그래서 그 아까 실행된 내용을 보면 네. 자, 이게 아까 그 요청 URL 패턴에 있는 슬래시라고 써져 있는 부분 있죠. 이게 이거예요. 서버 주소 그 다음에 슬래시 컨텍스트 루트 여기까지를 딱 잘라내면 그 뒤에 남는 거 근데 뭐밖에 안 남았어요? 슬래시밖에 안 남았죠. 그쵸? 그 슬래시 그 URL 이거를 처리하는 서블릿이 누구다? 앱 서블릿이다. 그래서 아까 보여준 그 JSP를 보여준 녀석이 누가 저거를 보여준 거냐면 이 앱 서블릿이라고 하는 서블릿 컨트롤러 클래스가 동작해서 어떻게 포워드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JSP까지 포워드가 된 거예요. 포워드가 돼서 그게 화면에 보였던 거죠. 근데 네, 시간이 조금만 더 할게요.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JSP가 있었던 위치를 보면은요. 웹 INF 바로 밑에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웹 INF 밑에 서브 폴더가 하나가 있었어요. views라고 하는 그 밑에 있는 JSP를 찾아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앱 서블릿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 그 웹 서버에서 실행되고 있는 유일한 서블릿 클래스인 이 앱 서블릿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JSP 파일이 웹 INF 밑에 views라고 하는 폴더 밑에 JSP 파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고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게 여기에 설정되어 있어요. 여기에. 아까 보시면 서블릿 컨텍스트 XML 다시 한번 열어볼까요? 서블릿 컨텍스트 XML을 보시면은요. 자, 여기 볼까요? 웹 INF view 밑에 확장자 JSP. 자, 이름 보면 view resolver라고 돼 있잖아요. view는 말 그대로 MVC에서 view 화면에 보여지는 거. resolve란 단어가 뭐죠? resolve? 뭔가 이렇게 해결해주는 녀석을 해결하다, 뭐 풀어주다, 뭐 이런 뜻이지 않나요? resolve란 단어가 아마 그런 뜻일 거예요. 사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view resolver라고 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뷰를 찾아주는 클래스 그런 뜻인 거예요. 뷰를 찾아주는 클래스. 뷰를 어디서 찾겠다? 접두사 웹 INF views 붙여서 그 다음에 전미사 서픽스 전미사 확장자 JSP 붙여서 그래서 파일을 찾겠다 라고 설정이 되어 있던 거예요. 자, 이 설정을 누가 사용한다고요? 이 서블릿 컨텍스트.xml을 누가 사용한다고요? 우리 웹서버에서 동작하고 있는 유일한 서블릿 컨트롤러 클래스인 디스패처 서블릿이 아까 그 환경 설정 정보를 쓰는 거예요. 서블릿 클래스는 view resolver라고 하는 클래스의 메서드를 이용을 해서 JSP 파일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자기가 찾을 수가 있어요. 그거를 찾을 수가 있으면 서블릿은 해당하는 뷰로 forward 우리가 했었던 방식 있잖아요. 서블릿이 딱 받아서 그 다음에 JSP로 forward 이렇게 하면 화면에 딱 보였잖아요. 그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과정이. 그래서 화면에 여기까지가 보였던 겁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그 스프링 툴 수트라고 하는 거를 설치하고 이클립스에다가 스프링 툴 수트라고 하는 걸 설치한 다음에 스프링 MVC 프로젝트를 만들면 그 구조가 되게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미 그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에서 일일이 하나씩 다 만들었던 그 과정이 템플릿으로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만 하면 되냐면 컨트롤러는 컨트롤러 저장하는 폴더 만들어서 거기다 컨트롤러 넣으면 되고 JSP는 JSP 만들어진 폴더에다 딱 넣으면 돼요. 그렇게 하면 게시판이라든가 이런 기능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네.
네, 이렇게 해서 그 스프링 MVC 프로젝트의 구조에 대한 내용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조 내용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어떻게 생성되는지까지도 설명을 드렸어요. 점심 먹고 나서 이제 아까 메이븐 우리 설치했잖아요. 도대체 메이븐이 어떻게 빌드를 하는 것이냐, 라이브러리들을 어떻게 추가를 하는 것이냐, 그런 것들을 이따 오후에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문은 따로 없으시죠? 그냥 프로젝트 하나 만든 것 뿐이니까. 네. 저 구조에 대해서는 나중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건 되게 중요해요. 저 XML 파일 저거는. 네, 그럼 오전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